실제로 자기 돈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자 되고 있으시죠.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월급쟁이인데 부동산 부자도 몰랐는데 3, 4년 정도 지난다라고 하면 30억 자산가가 될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문하실 거예요. 그 친구 돈 있었지 않나? 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 없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어요. 네 채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거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심에서 신혼생활을 했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아파트 샀다라는 건데, 자, 그 당시 2018년 창원 집값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최저점 잡아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매수를 할 때도 담보대출 그 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70, 80% 정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0%만 있는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금을 굉장히 낮춘 부분이죠. 실거주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능했던 부분이었죠. 그 아파트 이제 2배로 올라갑니다. 1억 5천 했던 게 한 3억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도 돈 없이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 신용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 매수 전에 술 한잔 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와중에 신용대출 이용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용 안 하더라고요. 야, 이걸로 살아. 신용대출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직장인들의 단점들이 너무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이 이 신용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용 활용 안 한다라면 손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렇게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두 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게 일반 재건축을 투자를 했던 그 사례였는데, 일반 재건축은 이전에 투자를 했던 그 비용보다 좀 꽤 들었어요. 자, 이 비용 1억 이상에 해당되는 그 투자금들은 어떻게 마련했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창원 중심에 샀던 그 아파트들 더블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억 정도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세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해 있었고, 재건축은 사야겠는데 필요 자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받더니 충분하게 사고 남는 자금 흐름들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세 광고를 내고 전세를 빼게 됐어요. 물론 일반 재건축 투자를 하는 그 물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인해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었죠. 이 전세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가를 거주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살아야 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곳 같은 경우는 월세로서 이용한 케이스죠. 자, 이처럼 첫 번째로 담보대출 이용하고 또 두 번째 신용대출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집을 전세로 돌리는 그 선택을 하면서 월세로 이동한 케이스였죠. 그 단계마다 각각 해당되는 금액들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크게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투자 제외하고는 실제로 자기 돈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대출이었고,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돈 없이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